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항식 및 그와 관련한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항식, 그리고 차수, 동류항들이 뭔지, 그리고 계수 동차식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미리 풀어봤죠? 문제는 다음 보기 중 다항식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것인데, 자,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기억 5분의 루트 3 x제곱 y 세제곱은 다항식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런 물음에 대해서 기억은 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5분의 루트 3 x제곱 y 세제곱이라는 것은 항이 한 개니까 단항식 아니냐.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식이니까 기억은 따라서 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틀린 대답입니다. 그러면 왜 틀릴까요? 자, 이 학생이 착각한 것은 다항식을 여러 개의 항이 있는 식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의 정의라는 것은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항식 또는 그 합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약속이니까 수학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 이때 또 단항식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은 단항식의 정의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역시 수 또는 문자들의 곱이다. 자,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가면서 외우고, 수 또는 문자들의 곱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기억에서는 5분의 루트 3이라는 무리수와 그 다음에 x라는 문자 2개, 그 다음에 y 3개가 곱해진 것이니까 이것은 단항식이고, 따라서 다항식은 모두 몇 개이냐에서 다항식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니은도 ax 제곱이라는 단항식이 3개가 합해져 있으니까 역시 다항식에 해당이 되고요. 자, 디귿에서 어떤 학생은 또 마이너스 3xy제곱을 3xy제곱을 뺀 거니까 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착각이고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3xy제곱, 즉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xy 그리고 xy가 2개 곱해진 것이니까, 자, 이것도 역시 단항식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항식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것은 단항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여기서 우리가 단항식이 기억처럼 이제 한 개가 있을 때는 물론 단항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항이 2개면 2항식, 그 다음에 니은처럼 3개면 3항식, 디귿처럼 4개면 4항식 등등으로 우리가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로 리을에 있는 4.26이라는 숫자, 이것은 다항식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말까요? 자, 이것도 역시 다항식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다항식이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을 지수가 정수인 것으로 확장을 하겠지만 그건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어떤 밑이라도 우리가 0제곱을 하면 1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속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고, 따라서 외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4.26이라는 숫자 역시 4.26은 x에, 예를 들어서 x의 다항식이라면 말이죠. x에 0제곱이 곱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런 상수항이라는 것은, 상수항은 일종의 0차의 단항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을도 역시 0차의 단항식이니까 역시 다항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x가 분모에 들어가 있고, 자, 이것은 곱이 아니죠. 단항식도 아니고, 따라서 이 미음은 다항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읍도 이렇게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는 경우 역시 이것은 뒤에 배우게 되는 무리식. 그래서 비읍도 다항식 아닙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기억, 니은,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 자, 요것이 우리가 다항식이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4번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미리 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가로 풀어봅시다. 2번에 1번
이 문제에서 기억은 xy 몇 차식인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서, 5분의 루트 3이라는 무리수, 그리고 x라는 문자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문자가 세 개 곱해져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차수가 문제가 되는데, 차수의 정의는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문자들이 곱해진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자가 두 종류, x도 있고 y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x의 다항식으로 파악한다면 x의 몇 차식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x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x의 2차 다항식 또는 간단하게 x의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의 몇 차식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y를 문자로 미지수로 취급하는 거니까 y는 3개 곱해져 있고 따라서 y의 3차 다항식, y의 3차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xy의 몇 차식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xy의 몇 차식이냐, 즉 xy 차수가 뭐냐 하는 것은 이 전체 x하고 y가 합해서 이제 몇 개 곱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x가 2개, y가 3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5개 곱해져 있고 따라서 xy의 5차식이라고 해야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단항식, 즉 다시 말해서 단항식의 차수 중 제일 높은 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니은에서는 여기서 x가 2차항이고 x에 관해서 이거는 1차항이죠. 자, 여기서 x의 상수항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x의 0차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일 높은 차수를 얘기해서 여기서는 x의 2차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자, 다음 2-2번 문제는 디귿의 각항의 xy 몇 차이냐.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1번 xy 몇 차식이냐 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디귿을 보면 x하고 y의 몇 차항이냐라고 물었으니까 x하고 y가 합해서 몇 개 곱해져 있는가를 따지면 되는데, 자, 요것은 x가 3개 따라서 xy의 3차항, x도 3차항이고 xy도 3차항이죠. 자, 두 번째 항은 x가 2개, y가 1개 곱해져 있으니까 합해서 역시 3개 곱해져 있고 x에 관해서는 2차항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역시 xy에 관해서 3차항.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따지면 x 1개, y 2개인 이 항도 xy의 3차항.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인 4y 세제곱은 x로 보면 상수항인데 이것은 xy에 관해서 역시 3차항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번의 답은 모두 3차항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xy의 3차항들만 이렇게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차수의 항들만 주어진 경우로 우리가 동차식이라 그러고, 자, 이것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차 동차식. 그렇죠? 모두 3차항만 있으니까 3차 동차식이고 문자가 xy니까 따라서 xy의 3차 동차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xy의 다항식에 대한 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아까 그 기억에서 쌤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x의 2차 다항식 또는 y의 3차 다항식 또는 xy의 5차 다항식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 아까 x의 2차항이나 그랬으니까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나 문자들의 곱인 5분의 루트 3 y 세제곱. 자, 이것이 x제곱의 개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y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y 세제곱의 개수는 y 세제곱을 제외한 숫자들과 문자들, 즉 5분의 루트 3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시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x제곱 y 세제곱을 제외한 5분의 루트 3이 개수가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5분의 루트 3 x제곱 y 세제곱에서 개수가 얼마냐 물으면은 5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개수라는 것은 누구의 개수냐를 물어야 되고, 따라서 그 개수가 그 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과 문자들의 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동류항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가 서로 같게 구성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하고 2x 제곱 y 세제곱,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xy의 다항식으로 보면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xy의 다항식으로 보면 요거는 3개, 요거는 벌써 5개 곱해지니까 차수가 다르고, 차수가 같고 문자가 같아야지 동류항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x의 다항식으로 보면 말이죠. 자, x의 다항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도 x의 이차항, 이것도 x의 이차항이니까 두 개는 서로 동류항 관계가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두 개가 더해진, 자, 이런 것으로 주어져 있다면 동류항은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이 두 개의 동류항의 합을 우리가 x제곱이라는 같은 항으로 정리를 해주면 개수는 3y 플러스 2y 세제곱이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다항식으로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동류항, 즉 x제곱에 관한 x의 이차항, x에 관한 이차항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항식과 여러가지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수학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단원이건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암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 출발점이 정의에 있고, 다시 말해서 정의를 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